현재 있는 모두 의자 구조가 있습니다. 제 뒤에도 이렇게 컴퓨터용 의자가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 바닥에 쿠션이 꺼지게 되어서 체중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약간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안에다가 공기압을 한 겹이나 두 겹 정도, 세 겹도 돼요. 공기압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기압으로 인해서 팽팽한 구조를 만들어줘서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공기를 강중량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공기양을 그래갖고 뭐 체중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안한 구조가 되는데요. 그와 같이 여기 등판에도 동일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를 뭐 자전거 먹게 공기 넣는 그런 정도로만 하면 되겠죠. 그걸로 공기를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저는 자체적으로도 그런 구조를 아예 탑재를 해가지고 자체 그냥 돌리면 공기가 훅 들어온다든지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이거는 어떤 병원용 어떤 침대, 간이 침대 같은 데도 이렇게 줘가지고 쿠션 체중을 받친다든지 소파 같은데 데서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체중을 받친다든지 자동차 의자 이런 데도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체중을 받쳐주는 이런 자동차도 오래 사용하면 꺼지게 되죠. 침대에도 저 이렇게 그렇게 밑에다 공기를 집어넣어 체중을 받쳐주는 이런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군데에다 바람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게 한 겹만으로 했을 때는 좀 약하니까 오래 사용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약간 되게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맨 밑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고 중간에 넣어줄 수도 있고 윗부분에 넣어줄 수 있으나 뭐 그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돼? 기존 침대 플러스 공기 매트 이렇게 그 에어 매트 이런 것을 결합을 말씀을 드립니다. 텐트 같은데 보면 텐트 같은데 바닥에 에어를 집어넣으면 텐트 밑에 바닥이 습기 차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서 습기도 안 차고 편히 매트로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도 될 수 있습니다. 한 겹, 두 겹 이렇게 또는 세 겹도 되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 이렇게 그런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붙였다 할 때 뭐 텐트를 양벽면이라도 앞면에도 둘 수도 있어요. 그런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에어 침낭을 뭐 이렇게 일반 뭐 폴라포리스 같은 것도 소재하고도 결합하거나 구조형 알루미늄 이렇게 결합해서 인체 체온을 갖다가 좀 보온하는 이런 식으로도 평상시에 접어다 갖고 군에서도 필요하겠죠. 접어 갖고 다니까 퐁당 들어가면 보온이 되는 겨울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침낭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천소조나 어떤 뭐 침낭 종류가 많잖아요. 소재가. 그럼 그 안에다가도 에어를 집어넣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보온이 되게 하는 그런 침낭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텐트 같은 데도 이렇게 붙였다 뗐다 식으로 해갖고 에어를 만들고 에어층을 만들어. 자동차 안에도 붙였다 뗐다 에어층을 만들어. 자동차 안에 그냥 이렇게 에어 어떤 매트 보온해 준다는 거죠. 뭐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용 창문 이런 데도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방식은 뭐 찍찍이 방식이든 뭐가 됐든 뭐 에어를 집어넣으면 한 겹짜리 두 겹짜리 해서 에어층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비닐하우스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겠죠. 에어를 집어넣어서 보온이 된다면 난방비가 많이 좀 중간에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 에어 커튼도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한 겹짜리 두 겹짜리 중간에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집안에도 에어 커튼을 만들 수 있어요. 기존의 커튼에 다 달아진 구조 아예 그냥 에어 커튼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다가 뽁뽁이를 결합하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한 구조. 뽁뽁이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겉에는 비닐인 이런 기술 구조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창문에 부착하거나 에어 커튼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냥 이게 약간 커튼으로 본 커튼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 해서 뽁뽁이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좀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약간 열의 복사, 이렇게 열이나 냉기를 복사시키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틀거나 뭐 난방하거나 이럴 때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비닐하우스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축사 같은 데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어를 갖다 벽에다 달아주면 거기 또 방한이 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다가도 해도 되지만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있잖아요. 이런 데도 바람 나는 튜브가 있단 말이에요. 얇게 그 튜브 자체에다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제나 기타 코팅제를 섞어서 제조해 주면 탱탱볼이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잘 안 빠지고 또는 거기다 얇게 고무튜브 위에 비닐을 좀 더 씌우는 소재가 뭐가 됐든 얇게 한 겹을 더 씌워주면은
바람이 잘 빠지지 않아요. 같은 고무 재질로 하셔도 되고 얇게. 그래서 두 겹, 세 겹은 너무 좀 그렇고 딱딱할 것 같고 두 겹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이렇게 타이어 종류에도 안에다가 이렇게 타이어 만들 때도 이 안쪽 특히 안쪽 부분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이렇게 제조를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람이 잘 안 빠진다는 거죠. 적절히 이렇게 너무 이렇게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런 것도 타이어 자체에 이런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를 하신다.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 자체에 이렇게 어떤 겉에 한 겹 더 바람 넣는 튜브 부분에 한 겹 더 준다든지 얇게 들어가는 거기다가 뭐 비닐 아니래도 소재는 다양하니까 한 겹 더 주는 거죠. 그러면 바람에 타이어 압이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명조끼, 그다음에 어떤 물놀이용 튜브 이런 데도 동일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요. 뭐 구명조끼 안에 안쪽에 바람 나는 게 있고 바깥쪽에 바람 나는 두 군데나 세 군데 넣어서 바깥에까지 스크래치나 찢어지더라도 생명을 보호를 받는 구명 어떤 보트 같은 것, 야외 물놀이용 구명 보트, 물놀이용 구멍 어떤 매트, 구명 매트 있잖아요. 물놀이용 튜브 거기도 들어갈 때도 동일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나는 것을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래치 나는 바람이 싹 빠지면 생명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다가 기존에 어떤 물놀이용 튜브가 있다면 겉에다 딱딱한 재질을 하나 코팅을 좀 입혀주는 거예요. 코팅이 이제 재질은 뭐 약간 두꺼운 비닐이 될 수도 있고 싸게 만들려면 기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종류는 많겠죠. 기존에 어떤 물놀이용 튜브다 그러면 공기 튜브 말고 공기 튜브에도 이렇게 한 겹 더 주는 거죠. 여기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같은 걸 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다 한 번 더 딱딱한 소재가 됐든 물에는 뜨면서 딱딱하든 안 돼. 좀 약간 스크래치를 견딜 수 있는 이런 코팅 구조를 가지고 주거나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번 발라주거나 기타 이렇게 방법은 많잖아요. 겉에를 한번 이렇게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팅 구조를 가지고 약간 비닐 코팅이 아니더라도 약간 좀 견딜 수 있는 이렇게 스크래치로부터 견딜 수 있는 코팅을 종류가 뭐가 됐든 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떤 의자 부분에 제가 이제 다시 의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컴퓨터용 의자 부분에 전동 장치를 달아갖고 방에서 왔다 갔다 하자 하는 간이용 침대가 있잖아요. 병원 침대 같은 간이용 침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소파 방식으로 소파에 잠들기도 편하니까 소파 방식으로 병원용 침대나 야전 침대를 만들자. 쿠션을 거기다 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공기를 갖다가 집어넣는 공기를 이렇게 튜브를 통해 집어넣어 체중을 받치는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침대 이게 본격 침대로 들어가서 1인용 침대, 2인용 침대 이렇게 침대를 사이즈별로 소파 방식으로 만든다면 너무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게 단가는 그렇게 뭐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소파 방식으로 해서 침대 만들면 되게 좋다. 야전 침대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간이용 침대, 병원에 이렇게 1인 이렇게 간이용 침대 했을 때 이렇게 제낀다는 이게 제껴가지고 TV를 본다든지 혼자가 이렇게 들어넣어서 또는 방 안에서 전동 장치를 이것도 달아가지고 방 안에서 전동 장치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도 이렇게 현재 그 119 구조대들에게 사람을 이렇게 어떤 간이 침대 같은 이런 것을 실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거기다가도 전동 장치를 다는 한 또는 외건 캠핑용 외건 같은데도 전동 장치를 다는 핸드카트 모든 핸드카 또 장바구니용 카트 이런 데도 전동 장치를 다는 한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야외 그러니까 바깥에용으로 의자 형식의 또는 휠체어보다 좀 더 편리해야 되겠죠. 편하고 의자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천시에는 이제 커버 씌우는 이런 기술구도 플라스틱 커버가 됐든 몸 커버가 됐든 커버를 씌워서 전동 장치를 달아서 킥보드처럼 움직이자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의자에다가 이것을 달아갖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휠체어가 있긴 하지만 휠체어보다도 뭐 또 다른 방식의 의자에 그냥 편히 앉아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속도를 너무 높일 수 없죠. 아무래도 부딪히면 충격이 클 테니까 킥보드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움직이면 편리하게, 거기다 장바구니로 좀 달아서 이렇게 장봐도 되고,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레저용으로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카트 부분, 그 다음에 모든 의자의 다리에, 소파 다리가 됐든 뭐 기계, 산업용 모든 기계의 다리에, 또는 특히 로봇의 다리 부분에 이제 다리가 있다 그러면 1.5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회전축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일정 간격으로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주면은 그러니까 두툼하게 넣어준다는 거죠. 회전력이 강해집니다. 이런 이렇게 산업용 모든 다리, 뭐 이렇게 기계 부분의 다리에도 이런 식으로 두꺼운 부분을 2인조가 몇 군데 만들어주고 로봇 다리 이런 데도 체중을 잘 받칩니다. 기존 현재 있는 모든 의자 구조에도 일정 부분으로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주면 체중을 잘 버팁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산업용 다리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기계의 다리에 없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전축, 변속기, 헬리콥터, 이렇게 또 모터 돌리는 이렇게 회전축, 가정용, 산업용, 또 군사용 모터, 그다음에 배, 프로펠러 모터, 모든 형태의 이렇게 회전축이 있어요. 이 회전축에 동일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서 회전을 증폭시켜 준다는 거죠. 뭐 철밧줄, 와이어로프 있잖아요. 중공업에 사용한 와이어로프가 됐든 뭐가 됐든 철밧줄에도 일정 부분으로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의 구조를 넣어주면 굉장히 강하다. 거기서 약간 찝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와이어로프가 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클립 같은 걸로 이렇게 뭔가 금속이 되면 좋겠죠. 플라스틱 괜찮게 찝어주면 이렇게 무게를 지탱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낚싯줄도 같은 원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낚싯줄도 기타 중간에 테이핑처럼 이렇게 투명 스카프 테이프 그걸로만 해도 지탱하는 게 늘어난다는 거죠. 낚싯줄에도 일정 간격으로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줘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회전축 구조에 이렇게 스크류 구조, 회전 스크류 구조, 오래서도 파손이 안 된다는 게 전제 조건 속에서 회전축을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회전 구조를 넣어주면 이거 파워가 증폭합니다. 같은 에너지 대비해서 굉장히 파워가 세진다는 겁니다. 모든 회전축 기술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장애인용 휠체어의 이 뒷부분을 제껴가지고 좀 기댈 수 있도록 그렇게 휠체어를 개선하거나 팔걸이 안에서 서랍식으로도 모든 팔걸이를 끄집어내서 팔을 건털 넣을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 기술 구조라는 말씀인데, 장애인용 휠체어도 안에 고밀도 탄력형 쿠션, 고밀도 탄력형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 이런 구조로 해서 의자를 만들어주거나 등받이를 만들면 되게 편하고요. 고밀도 탄력폼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이걸 신발 구조에도 하면 용수철 구조 신발에도 쓸 수 있고, 기존에 병원용 침대, 야전 침대 모든 침대에도 이 기술을 쓰거나 자동차 의자 이런 의자 부분에도 일반 의자 게임 뭐 이런 어떤 컴퓨터 의자 모든 의자에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불 같은 종류에도 이불천 구름섬 이런 형태로 가져가면 보온이 되게 잘 됩니다. 침낭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옷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옷도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면 안에 충전자가 구름섬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겠죠. 또는 중간에 천을 폴라폴리스 소재를 하나 딱 넣어주면 굉장히 보온이 잘 됩니다.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 위브를 좀 넣어준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도 뭐 부분적으로 넣어줘도 체온의 복사가 이루어지니까요.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항공용 담요에다가도 이게 구조형 알루미늄을 천사에 넣어주면 뭐 너무 더우면 부분적으로 넣어주면 체온이 잘 보온이 됩니다. 항공용 담요에도 이렇게 사용을 항공용 담요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에어층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항공용 담요에 천과 천사의 비닐 같은 소재, 기타 다른 소재를 넣어서 단열재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해가지고 보온 소재를 이루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이불 종류에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불 천사에 비닐을 넣어주는 텐트 천사에
비닐을 넣어주는 그런 방수가 돼요. 텐트 찬사에 구정 알림을 넣어준다. 자동차용 모든 것에 천막 같은 데도 양아치 만드실 거예요.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옥 같은데, 이 비옥 같은데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에어 방수층이 되는 이런 비옷을 말씀을 드렸죠.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텐트가 물이 잘 샌다 그러면 거기다 텐트 안쪽이나 바깥쪽에 한번 딱 비닐 같은 것을 덮어주면은 바람을 넣어주는 그것이 물이 잘 안 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용 호루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닐이긴 비닐이 약해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다회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에어를 집어넣어주면 그래서 딱 방수층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하시면 석탄 같은데 막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석탄이나 뭐 이렇게 원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뭐 거기 젖으면 안 되는 이런 데 있잖아요. 막 그런 데다 호루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다 호루긴 호루인데 에어를 집어넣어주면 에어층으로 인해서 방수가 딱 되는 그런 거 만드시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것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의자를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계속 구조가 되겠다. 기존의 어떤 낚시용 의자도 이게 간이로 이렇게 고밀도 달려본 쿠션, 고밀도 달려본 쿠션 이런 구조로 가져가도 되고요. 단순히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체중을 지탱한 약치용 의자 이게 좀 가볍잖아요. 앉아 있으면 힘들잖아요. 낚시용 의자나 캠핑용 의자에는 다 적용됩니다. 에어층 한 겹이나 두 겹 에어를 집어넣어서 에어로서 쿠션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때도 별로 부피가 안 크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야외용 레저용 어떤 이런 의자를 할지라도 뭐 낚시 의자 아니더라도 뭐 들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야전용 침대 같은 이런 구조에도 에어를 집어넣어주거나 아니면 고밀도 탄력품 쿠션 이렇게 얇게라도 주면은 체중을 잘 지탱할 수 있어요. 고밀도 탄력품 쿠션, 고밀도 탄력품 쿠션 같은 소재가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소재라도 괜찮습니다. 신발 종류에도 이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그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지 못지않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역시 고밀도 탄력품 쿠션 촘촘한 합성 고무에다가 다른 소재를 결합을 해가지고 합성 고무 딱딱한 거 고밀도 탄력품 같은 쿠션인 거 이런 식으로 해도 쿠션감을 줄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고 어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여러 층으로 만들어서 여러 겹으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하면 이것이 이렇게 용수철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딱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천연 고무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것을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하면 쿠션이 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쿠션은 대중소 틀리게 하는 기술을 여기 신발 밑창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 접합이나 어떤 플라스틱 접합, 플라스틱 창문과 어떤 유리창 접합,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창문 접합 구조에 있어서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접합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나노 구조에 뭐 그 크기는 회사별로 다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접합하는 접착력이 달랐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모두 접합 구조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기판에 붙일 때 어떤 금속 크림을 붙이잖아요. 거기도 오목한 홈을 파서 반도체 밑바닥에 파가지고 붙이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합성 고무에다가 이렇게
고무 탱탱볼 같은 이런 기존에 만들어진 그 어떤 제품으로 안에다가 알갱이를 집어넣어주면 이것이 굉장히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도 합성 고무로 천연고무를 좋아하지 않게 탄성을 집어넣어줘. 이건 이제 이런 기술이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제품이든 이거는 것이 금속 제품에도 철판이라든 철근 같은 데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기타 다른 금속 제품에도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에도 동일한 기술 구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갱이를 집어넣는 기술, 그래서 탄력도를 높이는 기술, 이렇게 기존의 금속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넣어준 가로 세로가 됐든 뭐 사선이 됐든 뭐 뼈대를 넣어주거나 알갱이 넣어줘서 칼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칼이 굉장히 단단해지고요.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탄력 이런 것까지 넣어주면 탄력성까지 더하겠죠. 안 넣어줘도 되고 같은 기술. 금속 만들 때나 고무 만들 때,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류가 어쨌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다 고무 제품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플라스틱이나 금속 제품들 이런 기술 구조는 자동차 부품, 선박 부품, 모든 산업상의 모든 부품들 이런 데도 다 들어가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모든 형태의 부품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 용수철 같은 구조에도 이런 코팅제를 섞어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 그럼 용수철이 부식도 잘 안 되고 이것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수소 탱크에도 가스관에도 하거나 PVC관에도 쓸 수 있고 비닐에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페인트 부분, 그린 물감과 모든 페인트, 그다음에 엔진 오일, 윤활유, 타일 도기 이런 데도 오일 스테인 이런 데도 쓸 수 있어요.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벽지 만들 때는 단열 매트, 단열 벽지 있잖아요. 단열 매트 같은 변열재 만들 때도 이렇게 그다음에 장판 구조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스크래치도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여기 뭐라 그럴까 보온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유리창이나 플라스틱 창 여기도 안에 넣어서 제조하거나 여러 개 코팅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 이런 것도 가능하다. 아크릴에도 가능하고요.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벽지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 유리를 결합해주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의 복사나 냉기의 복사를 이루는 벽지가 되겠죠. 벽지에다가 오리용 방수제를 결합해서 벽지를 만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단열 벽지가 있잖아요. 기존의 단열재 종류 거기다가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결합해서 만들거나 가로 형태로 섞어서 만들어서 하면 열의 복사나 냉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단열재 종류의 어떤 소음을 차피할 수 있는 소음을 이렇게 소음을 흡수하거나 차음을 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넣으셔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에 패널 모든 판넬 부분에 건축 내부 판넬에 유리석용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햇빛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렇게 가루 형태는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아니면 그 다음에 거기다 단열재를 같이 결합한 판넬 이걸 벽체로 만들 수 있죠. 건축 내부에 단열재를 결합한 판넬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판넬은 이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차음제나 흡수제,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결합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벽체를 알루미늄 벽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알루미늄 벽체에다가 이렇게 이런 알루미늄 벽체는 열의 냉기나 어떤 거기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덧붙여 놓을 수 있고요. 열의 냉기나 어떤 열이나 냉기의 복사를 이루어서 난방하거나 이렇게 냉방을 하면은 거기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거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벽체에다 절연 구조만 잘 갖춰주면은 전기 감전되지 않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벽체에다가 단열재를 결합하는 구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단열재하고 알루미늄 벽체하고 해서 그걸 이제 벽체로 만든다는 거죠. 아니 거기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덧붙이거나 이런 기조도 있을 수 있다. 스티로폼 소재가 있다 그러면 스티로폼을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비닐을 끼워주는, 그러면 단열이 훨씬 잘 돼. 구조형 알루미늄을 끼워주는 경우도 있고, 구조형 알루미늄을 가루 형태로 해서 이것을 넣어도 된다. 이게 스티로폼이 전혀 틀려지는 거죠.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그냥 결합시켜서 만드시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유리석, 그다음에 MDF, 모든 MDF 가구용 MDF용 만들 때 곰팡이,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재질을 섞어서 곰팡이 잘 안 쓸게 됩니다. 너무 곰팡이 잘 쓸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석고보드나 합판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요. 모든 나무 제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우려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또는 의류방수제를 적용해서 같이 MDF를 만드는 석고보드 또는 합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플라스틱 판넬에다가 플라스틱 패널 같은 게 플라스틱 판에다가 또 진짜 나무 무늬목 그것을 갖다 입혀갖고 원목처럼 느낌이 나는 그런 것을 건축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실내 내부 여기다 인공 무늬목 이것도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돌가루를 갖다가 레진이나 뭐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셔서 하시든지 뭐 돌가루를 이렇게 입혀주고 거기다 코팅 구조를 한번 가져도 돼요. 그래서 천연 돌가루가 뭐 성형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렇게 해서 현무암 가루를 입자 구조는 가루로 형태로 만들어서 염색,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경량 벽돌이나 벽체를 만들거나 여기다 플라스틱 판에다 붙여갖고 그것도 타일로도 되고 있고 주방 타일도 될 수 있고 타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을 어떤 기존의 유리창에 덧붙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밑에도 플라스틱 창을 두껍게 하나로 가져가는 게 비축 불철률이 안 좋아요. 여러 개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빛의 투과율이 되게 좋아집니다. 약간 비싼 거는 합성소면 비투과율 90%짜리 쓰고 거기에다 내열 구조를 갖춰주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안팎으로 코팅 구조는 유리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겉 안에는 유리창이고 밖에는 플라스틱 창, 안에는 이렇게 아크릴 창이고 밖에는 플라스틱 창, 안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창 방탄표로 플라스틱 방탄표로 이렇게 해서 군에서도 쓸 수 있고 플라스틱 창 투명표로 플라스틱 투명표 이렇게 해가지고 선루프 자동차용 선루프 가정용 유리창 가정용에다 그냥 일반 특수한 기능이 없는 가정용은 투명 필름을 씁니다. 뭐 아니면 가정용으로 했을 때도 플라스틱 창 이렇게 어떤 투명 필름 이게 자동차 셀럽처럼 전기를 주면 딱 밝아지는 이런 밝게 밖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결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기능이 없이 그냥 단순한 투명 필름 플라스틱 창 투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유리창에다가도 유리창 투명 필름 유리창 투명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죠. 유리창에다가 유리창 방탄필름 유리창 방탄필름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하나의 어떤 그 유리창에 어떤 있다 그러면 하나에다가 유리창을 하나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유리창도 나오거나 플라스틱창을 약간 공간을 떼서 단열이 되는 거죠. 그만큼 공기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창틀에 세 개나 네 개 이렇게 끼울 수 있어가지고 뭐 플라스틱 창이 됐든 그렇게 해서 단열 구조를 만드는 제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부피가 좀 줄어들게 되고 단열은 잘 되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섬유 같은데 보면은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섬유를 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섬유를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광섬유에 안팎의 피복에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열을 차폐하거나 전파 간섭을 차폐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동축 케이블이나 전기선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그런 같은 기술을 쓰시면 반도체에도 쓸 수 있어요. 반도체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일단 3D 적층할 때 이렇게 양옆으로 발열이 일어나잖아요. 전기선이 들어가고 거기를 투명 어떤 관 속에 가두거나 차폐 구조를 가해서 열이 안쪽에 반도체 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때도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의류방수제 같은 거로 차폐 구조를 열과 전파 방해, 전파의 일단 방해로부터 차폐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적층할 때 층과 층 사이에 반도체 층과 층 사이에도 이것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의류방수를 넣어서
열이라든지 전파 감소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실리콘 있잖아요. 그 실리콘 뭐냐면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이나 기타 실리콘을 곰팡이 방지 처리해가지고 발라도 된다. 펠리클 기술에도 이런 기술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반도체에 3D 반도체 만들 때 건물이 또 지하층이 있듯이 웨퍼를 밑으로 깎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도 지하층을 만들어서 회로 만드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로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